마지막 시간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오스카 와일드의 The Picture of Dorian Gray라는 책을 할 텐데 책을 보게 되면 아주 막 건전한 내용은 아니야. 물론 이제 어떤 모랄리티가 있고 그래서 책을 보면서 이제 배울 점들이 많은 그치? 그런 내용인데 오스카 와일드가 사실은 극작가잖아. 그치? 알고 있지? 그래서 원래는 플레이나 또는 이제 에세이라던가 또는 포음을 굉장히 많이 썼던 그러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시대 그 빅토리안 에러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래서 그런 작가인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어디 유일한 어떤 소설이 바로 The Picture of Dorian Gray야. 또 이거 이후에 다른 소설을 알고 있는 작품들 전부 다 이제 플레이다. 플레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유일한 책인데, 이게 원래 이제 처음에는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 니네들 이제 요즘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신문에 어떤 그 소설들을 갖다가 조금씩 이제 연작을 했다고. 그래서 신문에 소설을 이렇게 연작을 해서 잘 되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팔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이제 신문에 시리얼로 실리는 거였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아이리시 라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 지금 이 사람과는 약간 다른 시대, 사실 다른 시대 한 10년, 20년 정도 차이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어떤 컴패러티브 어널리시스 할 텐데 그 가장 유명한 어떤 아이리시 라이터라고 하게 되면 오스카 와일드가 있고 그다음에 제임스 조이스가 있지. 제임스 조이스도 자기의 작품을 그 신문에다가 게재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더블리너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The Portrait of the Artist Young Man 이것도 내고 율리시스는 이제 나중에 자기가 쓴 작품이고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것도 이제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그 좀 이제 오스카 와일드라는 어떤 이 인물한테는 그 이분한테는 이 작품 자체가 사실은 이제 모르겠어요. 약간 비터스윗하달까? 굉장히 이제 앰비벌런트한 그런 작품이 될 수가 있었을 거야. 물론 이제 가장 훌륭한 작품이긴 한데 이제 이 사람의 일생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작품 때문에 마지막에 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 작품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되게 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히도니스트라는 말 굉장히 많이 써.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 히도니스틱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순히 이거 있지, 그치? 욜로. 이거야 이거 딱. 그냥 하루살이 마인드. 오늘 하루만 산다. 인생 딱 한 번인데 뭘 그렇게 재고 뭐 디스플린이다 뭐 이렇게 하냐. 그냥 즐겨라. 그치? 먹고 놀자. 먹고 죽자. 나한테 내일은 없다. 뭐 요런 어떤 느낌?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중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히도니즘이라는 아이디어의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인 그 이제 로드 헨리 워튼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캐릭터나 또는 이제 그런 어떤 theme 자체가 소설 전반을 전부 다 차지를 해. 물론 소설 전체에서 주게 되는 교훈은 그게 아니다. 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설의 어떤 컨플릭트라든가 또는 어떤 그 너레이션의 전개에 있어서는 거의 좀 이제 요게 욜로가 이제 주요 포인트지, 그치? 그래서 뭐 이제 약간 좀 이제 19금적인 그러한 아무래도 히도니스틱하면 이제 굉장히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플레저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돼서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이 그 이제 영국 사회에서나 또는 빅토리아 소사이어티 한 20년대 중반까지 거의 그 금서가 됐었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감옥 가 감옥.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트래직한 어떤 그런 소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트를 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에 한 어떤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빅토리안 시대 하지만 그것도 약간 더 클래식인데 이제 일종의 고틱 스타일로 얘기하지, 그치?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 포함이 돼 약간 밝게 뭐 이제 사람이 많이 죽지만 그래도 조금 아무래도 극작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멜로드라마틱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어두운 그리고 되게 다크한 그런 뭐 이제 하트 오브 다크니스라든가 아니면 프랑켄슈타인의 작품하고는 약간 좀 이제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니네들이 이제 내가 이거 하는 그 뭐라 그러니 이 슬라이드의 색깔을 보면 알겠지만 작품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색깔을 내가 조금 이제 바꾸려고 해.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밝은 톤의 색깔로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우선 첫 번째, 와일드와 더 북이야.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 내가 왜 와일드와 더 북이라고 했느냐? 더 북이지, 그치? 이 숫자 되게 중요해, 얘들아. 뭐 앞으로 너네들이 이제 무슨 공부를 할지는 모르겠다마는 혹시라도 뭐 SAT라거나 또는 ACT라거나 아니면 무슨 이제 너네들이 멀티플 초이스 퀘션에서 잉글리시에 관한 영어를 한다. 잉글리시에 관한 어떤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뭐 주어 동사다 다음에 어떤 reading comprehension이다 또는 inference다 implication이다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 메인 아이디어다 이런 거 중요하지, 그치? 그런데 뭐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실제로 문제를 푸는 테크닉 자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어떤 그 트릭을 걸어놓는 게 바로 요거 끝에 s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피키하거든. 그 단수 복수의 개념이 굉장히 피키해. 그 이제 어, 서양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북이다, 그치? 책 한 권이야. 이 사람이 낸 책은 이거 한 권이야. 그 소설은 한 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냥 와일드와 북스가 아니라 더 북이야. 내가 볼 때는 진짜 더 북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오스카 와일드의 인생과 그다음에 이 책이 이 사람한테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리터러리 씬에서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거 이제 인트로덕션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우선 첫 번째, 굉장히 브리프한 바이오그래피야. 뭐 이제 보게 되면 1853년 10월 16일에 태어나셨고 어디? 더블린, 그치? 더블린 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아일랜드 더블린인데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도 또는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좀 복잡한 도시였어.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제 원 포인트를 해서 제임스 조이스 작품을 갖다 두 개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이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아일랜드 어떤 독립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일반적인 영국의 어떤 그 뭐네 앵글리칸 처치와는 다르게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캐서릭시즘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굉장히 뭐냐면 그 문화들이 다 더블린이라는 아일랜드의 그 이제 도시잖아. 도시가 아니라 이제 캐피털 시티잖아. 그치? 다 몰려 있었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한 어떤 뭔가 애정이 담긴 도시고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인텔렉츄얼도 많이 모였었고 그런 도시였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 인텔렉츄얼 아티스틱 업브링이라고 얘기를 해놨지, 그치? 왜 그러냐면 일단 부모님들이 되게 중요하지, 그치? 아버지가 이제 서 윌리엄 와일드, 아버지가 서야, 음, 그 아빠가 서 윌리엄 어, 와일드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때 되게 솔전이었어. 솔전이었고 그리고 라이터였고, 그치? 근데 엄마 제인 프란세스카 와일드는 엄마는 이제 뭐였다? 바로 포이시였어. 음. 엄마는 포이시였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더블린 또는 아일랜드 굉장히 어떤 그 강한 정치적인 기조가 뭐냐면 바로 이제 내셔널리스트였지, 그치? 영국에서 독립하자. 그러니까 일종의 보게 되면 뭔가 어떤 그 굉장히 정치색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게다가 아버지는 서전의 라이터고 엄마는 그치 포이시였어. 그치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떤 그 태어날 때 또는 자랄 때 환경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이제 학교는 굉장히 잘 나왔어. 이제 트리니티 칼리지 나오고 그다음에 얘가 옥스포드에서 이제 magdalene 컬리지에 스콜러십 받아서 이제 옥스포드를 다니고 그랬었어. 그래서 이제 특히 옥스포드에서 그 옥스포드의 옥스포드 magdalene 컬리지에서 얘가 뭘 공부했냐면 리트러처하고 에스테틱스를 공부했지, 그치? 오늘 많이 나오게 될 오늘 가장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단어 중에 하나야. 오늘 니네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듣게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처음에 나왔지? 여기에 히도니즘 이 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에스테틱스란 말. 요거 어디 갔냐? 요거. 그치? 이거 미학이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미학을 배웠다라고 보게 되면 돼.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이제 리트러리 클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첫 번째 책 자체가 굉장히 이제 히트를 치지는 못했지.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또는 그 이후에 굉장한 플레이라든가 에세이라든가 이런 걸로서 실제로 어떤 그때 당시에 영국의 또는 아일랜드의 어떤 사교계에서는 거의 완전 핵 인싸였다. 그러고 보게 되면 돼. 자,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 책 자체 때문에 이제 법정에 끌려가 그 감옥에 갇히는데 뭐냐면 바로 gross indecency야. 뭐냐면 일종 풍기문란죄 뭐 이런 거 있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뭐 막 좀 이상한 거 있잖아, 그치? 되게 뭐냐면 되게 임모럴하고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한테 또는 청소년들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나쁜 도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서 그때는 이거 잡아 가둘 수 있었거든. 그래서 그 풍기문란죄로 이제 컨빅티드가 되고 그 다음에 subsequent imprisonment라는 감옥에 가 이분이. 오케이. 그래서 요
이 어떤 그 1895년에 이제 요때 자체가 바로 일종의 어떤 자기 라이프 커리어의 어떤 트래젝토리가 완전히 바뀌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종의 어떤 그 어, 바이오그래프가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뭐가 되겠니? 바로 이게 뭐 때문에 이 책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떤 이 책 자체가 The Picture of Dorian Gray라는 책 자체가 사실은 오스카 와일드의 이름을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기도 하지만 또는 이제 인생을 좀 나락으로 빠지게 만든 이제 그런 작품이기도 하다. 또는 이 어떤 인생을 나락으로 빠지게 했고 그때 당시 어떤 영국의 기본적으로 굉장히 리지드한 어떤 그 소사이어털 놈과 여기에 어떤 그 레지스턴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뭔가 굉장히 어떤 인텔렉츄얼 아이콘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일단 바이오그래피를 봤으니까 이 사람의 어떤 능력 아니면 어떤 리터러리 소사이티에서 어떻게 됐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 보면 내가 말했지 센트럴 피규어였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거의 이제 셀레브리티급,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막 TV에도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거의 이제 셀레브리티의 핵인싸급이었다. 그냥 인싸가 아니라 센트럴 피규어였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말도 잘하고 그랬대.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데 파티 같은 데나 아니면 무도회장 이런 데 가면은 실제로 뭐 클럽처럼 춤만 추는 게 아니라 그치 같이 얘기하고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정보를 교류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굉장히 말을 갖다가 이제 뭐 좀 이 오스카 와일드의 가장 그 뭐라 그러니 강력한 어떤 파워라고 한다면 바로 위시지, 그치? 그래서 biting wit, 이제 날카로운 혀,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풍자적인, 그치? 위치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역시 음, 미학적인 소견들, 그치? 또는 어떤 사회에 관한 굉장히 어떤 샤프한 커멘터리들, 요런 것들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텔렉츄얼들이나 아니면 이제 일종의 어떤 영국의 런던의 어떤 사교계에서는 거의 셀레브리티급 영광을 누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일반적인 작품 자체가 뭐 플레이도 그렇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빅토리안 시대의 어떤 놀미스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프라이드 앤 프레주디스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때 당시 어떤 굉장히 어떤 그 이제 소셜 스트럭처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챌린지를 하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봤을 때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어떤 아이디어들, 그치? 남들이 다 쓰는 아이디어, 그것도 있었어. 뭐가 되겠니? 일종의 젠더 롤스라든가, 오케이? 뭐 젠더 롤즈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어떤 그 리지드한 어떤 소사이어털 스트럭처라든가 음, 뭐 또는 사람들 어떤 히포크리시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비판을 하는 이제 어떤 글들이나 또는 그런 작품들 굉장히 많이 썼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 괜찮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만 해서 내가 벌써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여기다가 이 사람이 뭘 더했느냐? 니네들이 이제 아마 그 책을 읽었었더라면 약간 누안스로 또는 언더톤으로 깔려있는 좀 느낌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바슬과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그레이와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섹슈얼리티에 관한 얘기 이런 부분. 그래서 내가 볼 때가 아니라 실제로 요것 때문에 이제 나락으로 갔지. 좀 이제 요런 부분이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이런 소사이티에서 진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거였거든. 그냥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약간 호모섹슈얼리티 같은 것들. 뭐 지금은 이제 LGBTQ 뭐 많지, 그치? 그래서 그런 이제 알파벳 숲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굉장히 오픈이 됐지만 사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 자체는 뭐 사실 요즘 내가 니네들 나이 때만 해도 그게 굉장히 욕이었어. 오픈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오픈을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그런 거야.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완전히 그냥 이제 아이솔레이트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그게 이제 오픈된 지가 얼마 안 됐네. 근데 지금 이때는 어땠겠어? 장난 아니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뭔가 난 사람이다. 난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어, 그리고 이제, 요거 또 이제 자주 나오는 말이 바로 arts for art's sake야.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 에스테틱스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거고 지금 어떤 그 이제 artistic movement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그 아트 인터프리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이제 두 가지로 조금 크리티컬한 눈으로 보기도 해. 미학이란 것 자체, 아름다움이란 것 자체 무슨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그냥 눈으로 봐서 예쁜 예쁜 거다.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철학적인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눈에 익숙한 것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보는 눈의 미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어떤 추상화라든가 또는 abstraction이라든가 여기에 일종의 어떤 기초가 되는 또는 거기에 어떤 그 파운딩이 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바로 art for art's sake야. 그러니까 단순히 미학을 위한 아름다움을 위한 아름다움. 여기다가 무슨 profanity라든가 뭐 섹슈얼리티라 이런 거 넣지 말자. 그냥 예쁘니까 예쁘잖아. 그걸 뭐 이상한 눈으로 보냐? 왜 이렇게 어떠한 그 소셜 또는 히스토리컬 컨텍스트를 집어넣어서 보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는 absolute beauty라는 부분에다 굉장히 이제 많이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artistic 무브먼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 소설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특히 그릭 미톨로지 같은 경우 딱 이제 보게 되면 하나 생각나지, 그치? 누구니? 바로 나르시스스. 그치? 그래서 나르시시즘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보게 되면 된다. 자, 이제 컨트로버스를 보게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언제 어떤 출판이 되면 1890년에 출판이 됐어. 1890년에 아까 위에도 얘기했지만 출판이 됐고, 일단 theme 자체가 굉장히 hedonistic theme이야. 그 다음에 the perceived immorality야. 왜냐면 이런 어떤 그 주인공, 그치? 도리안 그레이라는 도리안이라는 주인공 자체가 하게 되는 어떤 행동 거지 자체가 그때 당시에 지금 눈으로 봐도 뭔가 제대로 된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어떠한 그 쾌락을 위한 쾌락주의자지, 그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쾌락은 언제나 요게 따르지, 그치? 이모럴리티. 그래서 이걸로 갖다 너무 많은 부분을 이 부분에 할애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갖다 누안스를 하거나 임플라이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읽고 나서 뭔가 좀 충격을 받았다. 즉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요즘 오스카 와일드의 어떤 글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나온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책이 거의 대부분 때 거의 익스플리시트한 거의 포노그래피처럼 여겨졌다라고 얘기를 해. 그만큼 이제 그런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야. 일단 호모섹슈얼리티, 그치? 요런 것들. 음. 실제로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었다고 해. 실제 어떤 라이프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래서 요런 거에 관한 어떤 그 이제 알루전, 겉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언더톤이 쫙 깔려 있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치? 그래서 특히 뭐해서 이 도리안과 다음에 이제 그 바셀, 그 아티스트지, 그치? 바셀이 도리안을 뭐라고 부르니? 나의 뮤즈라고 얘기를 해. 뮤즈라고 얘기를 해. 남자인데 남자를 보고 너무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뭐해서 뮤즈라고 얘기를 해. 뮤즈. 이거 보통 이제 같은 동성의 남자끼리는 잘 쓰는 말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censorship and editing. 그래서 이 책을 갖다 출판을 하거나 또는 이거 할 때 이제 굉장히 되게 헤빌리하게 에디트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거의 이제 뭐냐면 너 이거 출판하고 싶으면 이거 다 삭제해, 잘라내. 그래가지고 헤빌리하게 에디팅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크레딧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The Picture of Dorian Gray가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 있어.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모비딕 같은 경우는 인트로덕터리 첫 번째 문장 Call me 이슈마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라인이잖아. 근데 이거는 바로 그 이전에 나오는 오스카 와일드가 직접 쓴 자기의 프레페스가 굉장히 유명해.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 책을 안 읽어봤으면 프레페스를 읽어봐봐. 그러니까 되게 좀 자기를 갖다가 질타하고 크리티사이즈 하는 사람들한테 관한 어떤 변명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갖다 피력을 한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어, 요거는 한번 읽어볼 어떤 가치가 있다. 웹페이지 찾아보게 되면 일종의 와일드 컴펜디움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 작품들, 그다음에 또는 이제 아직 발매되지 않은 그런 것들 갖다 전부 다 이제 다 뒤집어 해가지고 지금 웹페이지에 올려놓은 부분이 있거든. 아마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오스카 와일드 재단에서도 따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거기 가면 이거 다 나와.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괜찮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오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이제 어 리걸 리퍼쿠션이 있었는데 이 너블 자체가 결국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와일드한테 리걸 트라이에 걸려. 그래서 그 뭐냐 고소를 당하는 거지, 그치?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떤 소설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것만 있었으면 그래도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자체도 어, 요구하고 엮어서 이제 고소를 당해서 이제
감방에 가셨다. 그치? 그래서 요게 일종의 어떤 그 죄명이 바로 gross indecency지, 그치? 아, 진짜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막 방탕하게 이렇게 좀 뭔가 문란하게 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gross indecency라는 어떤 그 죄목으로 트라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감옥에 가셨다. 책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치? 뭐, 어, 하여튼 인싸였으니까,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 자체가 별로 이제, 리셉션 자체는 사실 두 개로 갈려. 모든 책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프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 노벨의 어떤 artistic merit,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일종의 어떤 특히 이 소설에서 나름대로 얘기를 하던 미학에 관한 접근들, 거기에 관한 익스플로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에스테티시즘이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나쁜 거는 뭐가서 일종의 어떤 모럴 커럽션이나 또는 이제 배드 인플루언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치? 어, 애들이 책을 읽으면 어떡해? 하지만 애들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이 책을 읽어서 이거 따르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거지, 그치? 그래서 굉장히 이렇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이 책을 통해서 도리안 그레이라는 어떤 그 캐릭터 자체가 실제 어떤 하나의 뭐에 대해서 어떤 영원한 어떤 이터널 유스와 또는 뷰티를 갖다가 아름다움을 나름대로 이제 그 디자인을 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심볼, 아이콘으로 남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떤 책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이제 요 책에 관한 얘기, 그럼 왜 이랬을까? 그때 당시에 히스토리컬 때는 컬처럴 컨텍스트를 갖다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데, 뭐 이건 이제 다 뻔한 얘기야. 이건 뭐니? 바로 이때지, 그치? 그리고 요때는 굉장히 많이 했어. 뭐냐? 뭐 딱 보면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있고, 뭐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나오게 되면 흔하게 나오는 거, 소셜 이코노믹 스트럭처 어떤 체인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는 이때 당시 어떤 브리티시 엠파이어 익스펜션이 거의 피익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뭐 지금 미국이 슈퍼파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지금 미국보다 더 힘이 셌던 나라다라고 보게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떤 브리티시 콜로니얼리즘 또는 브리티시 엠파이어 유럽에서 그냥 아주 그냥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굉장히 어떤 글로벌 파워였지, 그치?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대였다. 그러니까 뭐 돈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마치 미국의 로링 트웬티스를 갖다 생각을 하면 돼. 우리 또 봤던 게 또 뭐가 있니? 이제 요거하고 굉장히 내가 좀 비교를 하고 싶은 소설이 딱 두 개가 있어. 사실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트 오브 다크니스야. 즉 여기에 나오는 어떤 브리티시 엠파이어 어떤 픽을 갖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다음에 이걸 갖다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는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지, 그치? 오케이, 조셉 컨레드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이제 오스카 와일드는 좀 다르고 또는 똑같이 더블린에서 태어났고 똑같이 어떤 내셔널리스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그리고 똑같이 일종의 어떤 그 이제 에스테틱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어떤 미학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제임스 조이스라는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그 굉장히 힘이 있었고 그다음에 막 경제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 바로 미국의 로링 트웬티스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럼 또 이제 우리가 했던 작품이자 The Great Gatsby 그치 그 스카필 시절의 Great Gatsby에서 얘기하는 어떤 개츠비라는 인물과 그다음에 이 도리안 그레이라는 어떤 그레이라는 인물의 어떤 관계는 어떨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어떤 컴패리티브 어널리스에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될 수가 있거든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빅토리안 소사이티에서 아트와 리터처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perceived 롤에 관해서 이해를 해야만 돼. 왜냐면 그래야 왜 오스카 와일드가 음,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 대단하신 작가분이 그 런던 사기계 인싸가 감옥에 갔는지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볼게. 일단 이거 첫 번째는 이것 자체가 이제 소사이티가 크리틱을 갖다가 한 거지. 그치? 리플렉션이고 대부분 뭔가 잘못된 점, 그치? 뭔가 이제 정치적이나 문화적으로 잘못된 점을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still 뭐가 되어서 일종의 더 리트레처나 아트라는 것에 뭐가 되는다? 이게 바로 이제 메인이야. 이게 메인스트림이었어. 그치?
바로 뭐에서 moral education과 그다음에 social commentary의 소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뭔가 사회가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주는 역할, 또는 사람들이 뭔가 어떤 그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그걸 갖다 다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특히 리터레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건 일종의 어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툴로서 사용이 되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과 반대로 뭐가 되니 일종의 에스테틱 무브먼트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또 역시 arts for art's sake 이런 말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종의 요게 사실은 반대가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 자체는 와일드는 지금 여기에 음, 어떤 포지션에 또 보게 되면 되는 거지,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어떤 에스테틱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일종의 어떤 아트는 이게 moral 또는 utilitarian purpose를 갖다 써볼 필요가 없다. 그냥 아름다움 하나만으로 만족해야지.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러한 아트에서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어떤 비주얼 아트뿐만 아니라 리터레처나 특히 포이트리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빅토리안 컬처에서의 일종의 와일드의 릴레이션십은 어땠을까?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러브헤이트 릴레이션십이야. 그치? 내가 아까 말했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뭐해서 이 빅토리안 컬처, 런던 사극이 거의 핵 인싸였다고. 인브레이스먼트가 되는 거지, 그치요? 즐겼어, 즐겼어. 그치요. 굉장히 즐겼던 사람이야. 그래서 런던 소시의 엘리트의 파티였었고, 그치? 그리고 럭셔리, 엑스트라바간스, 그치? 좋다는 건 다 하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 일종의 챌린지를 하고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와일드의 인생 자체가 사실 보게 되면 뭐가 되겠니? 이제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듀얼리티를 갖다 그대로 표현한 거다라고 보게 되면 돼. 즉 이제 이 소설을 쓰고 나서 와일드가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 투영했느냐? 그레이한테도 투영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 나오게 되는 어떤 헨리 워튼이라는 그 이제 캐릭터도 투영을 했었다라고 실제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 그래서 일종의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컨벤셔널 빅토리안 밸류들, 그치? 이거 따랐으면서, 그치? 거기서 퀘션을 하고 굉장히 디파이를 하고 이랬었다. 그치? 특히 모럴리티나 아트나 섹슈얼리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이때 당시 어떤 퍼블릭 리셉션 또는 와일드의 전체적인 작품들이야. 일반적으로 내가 말해 첫 번째로 굉장히 성공적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특히 일종의 어떤 플레이즈 같은 경우에 플레이나 또는 포이트리 여기서는 진짜 굉장히 어떤 굉장한 어떤 인기를 얻었었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거의 이제 그때 당시 런던 사교계에서 어떤 탑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픽처 오브 도리안 그레이 때문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겠지, 그치? 이제 컨트로버시가 있었고, 그래서 임모랄리티라든가 또는 이제 호미 이로틱 언더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트라이를 있은 다음에 뭐가 되겠어? 일종의 어떤 그 이제 레퓨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겠지, 그치? 그래서 일종의 굴곡이 굉장히 큰 이러한 부분이었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그럼 이제 실제 작품으로 들어가서 우리 캐릭터 어널리시스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우선 첫 번째 도리안 그레이지, 그치? 실제로 어떤 그 오스카 와일드의 어떤 그 에스테틱스에 관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또는 자기의 숨겨진 욕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캐릭터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로 Epitome of Aestheticism and Moral Ambiguity야. 여기까지는 좋지. 그런데 이거에 너무 이렇게 가서 뭐가 돼서 이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캐릭터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예쁘고 잘생기고 정말 미남으로 나와. 진짜 이제 얼굴이 할 일 다 하는 거, 그치?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웃음이 나오게 되는 남자건 여자건 간에 그런 어떤 굉장히 잘생긴 외모지상주의의 그런 건데, 처음에는 이제 보통 대부분이 그렇듯이 지가 잘생긴 걸 몰라. 참, 그치? 그럴 때 매력이 있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나이브하고 이너센트한 영맨으로 나와. 오케이? 그런데 이제 자기의 초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이렇게 잘생겼었어? 뭐 이런 거야. 일종의 리얼라이제이션이지. 이제 자기가 잘생겼다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러면서 여기서 또 굉장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기게 돼. 그리고 쓸데없는 욕망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베인해지고, 베인이란 말이 허세에 쩔어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머티리얼리스틱해지고, 그렇지? 그다음에 어때? 셀프 옵세스라고. 이게 바로 어떤 널시시즘의 어떤 아이디어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기 어떤 욕망에 따른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모럴리하게 커럽트하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즉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는 결국 어떤 초상화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바로 로드 헨리라는 이 캐릭터에 의해서 이제
사실 이게 거의 이제 보게 되면 악마의 화신이지, 그치? 오케이? 일종의 다 캐탈리스트라고 보게 되면 되는 건데, 즉, 이분이, 이 순진한 잘생긴 총각을 망친다라고 보게 되면 돼. 참 안타깝지? 그래서 정말 이제 잘생기고 착하고, 그치? 자기가 잘생긴 것도 모르고 이런 총각을 이 롤드 헨리라는 분이 어떤 이상한 아이들을 주입시켜서, 그치?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망하게 되는 그런 얘기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런 것들, 그치.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제 이것도 사실은 비극이지. 다 죽으니까. 자기도 이제 죽잖아.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런 어떤 그 비극적인 결말 자체가 뭘 나타내느냐. 바로 히도니즘의 데인저. 그치, 이런 것들 또는 어떤 superficiality of beauty 겉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 자체가 다가 아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어떤 external appearance에 관한 게 바로 어떤 뭔가 그 이외의 것들 그걸 넘어가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잖아.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게 나쁜 책이 아니야. 나쁜 책이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책이야. 비극적으로 끝을 냈기 때문에,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묘사가 이제 일종의 좀 넘어가게 되는 어떤 서사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어,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서 그랬다라고 보게 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게 되는 이러한 어떤 그 이제, 그레이의 어떤 아이디어.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자기의 어떤 그 이제 초상화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딱 보게 되면 굉장히 멜로드라마틱해. 보게 되면 저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오글거린다라는 식으로 그만큼 이제 멜로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거 볼게. How sad it is. 자기 그림 보고. 되게 잘 나와. 내가 사진을 찍었어. 그치? 인스타 원래 사진 찍은 정말 정말 잘 나왔어. 마치 막 내가 막 무슨 어떤 그 이제 아이돌처럼 나왔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I shall grow old and horrible. 그치? 늙겠지. 자기 나이 드니까 and dreadful. But this picture will remain always young. 오케이. 나의 젊은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에 어떤 기쁨을 느낀다라기보다도 질투를 느끼는 거지. 자기 그림의 질투를 느끼는 거야. 자기 그림. 오케이? 얘는 내 그림은 계속 젊게 남아 있을 텐데 나는 늙어가게 되는 거니까.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불공평이 어디냐. 그리고 if it were only the other way. 만약에 반대라면 키워드지. 그치? 바로 이러한 어떤 말도 안 되는 디자예요. 근데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 됩니다. 이게 되네? 뭐 이런 거지. 그치? 이렇게 된다. 전체적인 컨텍스트는 실제로 어떤 너블의 초반부에서 도리안이 첫 번째로 자기의 어떤 포트렛을 봤을 때, 그치? 그랬을 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포트렛 어떤 뷰티의 포트렛 아름다움에 지가 깜짝 놀라.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예쁘다니.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일종의 어떤 보게 되면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리하게 그리고 굉장히 어떤 세트릭하게 뭐돼서 어떤 센스 오브 디스페어로 꽉 차 있다. 그치? 디스페어가 이게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일종의 음, 센스 오브 디스페어로 꽉 차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일종의 뭐가 돼서 이 오스카 와일드가 굉장히 잘 사용하는 어떤 그 이제 아이러니를 갖다가 굉장히 잘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게 되면 돼. 즉 그러면 여기서 나오게 된는 팀이 뭐냐? 그치 바로 vanity와 그다음에 뭐였어? 바로 fear of 뭐가니? aging. 그치? 나이 먹는 것엔 두려움, 내 젊음을 간수하고 싶다는 그런 것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봐봐. If it were only the other way, 그치?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은 아니고 모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지, 그치? 뭐에서 바로 immortality라는 desire, 그치? 그래서 일종의 어떤 드라큘라처럼 이런 것들, 오케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뭐가 되니 일종의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한 어떤 슈퍼내추럴 파워에 관한 포시쉐도잉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왜 그러느냐? 어, 일반적으로 어떤 그 The Picture of Dorian Gray라는 이 오스카 와일드의 책과 그때 당시에 있던 또 다른 아이리시 작가들, 뭐 버지니아 woolf라든가 아니면 제임스 조이스라든가, 그치?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딱 갈라놓게 되는 게 바로 어때? 요 어떤 그
이제 엘리먼트 때문에 그래. 일종의 어떤 뭐가 돼? 슈퍼내추럴 엘리먼트가 되는 거지, 그치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종의 그릭 미톨로지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슈퍼내추럴한 어떤 폴shado잉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극들, 그치? 오케이? 굉장히 우울한 비극들, 이게 바로 뭐가 되겠니? 우리가 전에 바로 이전에 썼던 프랑켄슈타인과 비슷한 어떤 고틱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해. 이런 고틱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게 된 부분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일종의 어떤 그 자기의 베니티와 이런 것들 모르다가 알게 되었을 때, 그치? 어,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의 어떤 서막을 알리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코트가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일종의 어떤 나중에 이제 이건 이제 그 소설 후반에서 나와. 그래서 완전히 그냥 쓰레기는 아니고 쾌락적인 삶을 한참 살고 나서 이제, 그리고 어떤 모럴 커럽션이라든가 또는 히도니스틱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그치? 오케이? 이런 걸 한참 살고 나서 그러면서 자기 혼자 뭐가 돼서 일종의 어떤 인트로스펙션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야. 그치? 그래서 자기 the soul is a terrible reality. It can be bought and sold and bartered away. soul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겠니? bought and sold and bartered away 이렇게 나오지. 사실은 이제 요 센티먼트가 요 단어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음. 요게 굉장히 유명한 라인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몇 번 나와. 그래서 일종의 미국 헐리우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의 어떤 그 이제 그 부분이잖아. 그래서 미국의 이제 헐리우드에 나온 그분이 헐리우드는 뭐라 해요? 바로 소울리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어떤 부와 명예와 돈과 쾌락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팔 수가 있는 영혼까지 팔아낸. 그래서 이게 바로 일종의 미국의 헐리우드를 갖다 레퍼런스를 할 때 그때 자주 쓰는 말이므로 이 부분이 오스카 와일드에 나오게 되는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아마 이제 영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헐리우드 무비에 관한 어떤 크리틱이라든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익스프레션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작품 자체가 어 그 굉장히 어떤 임팩트가 크지, 그치? 그다음 보기는 There is a soul in each one of us. I know it. 즉 이게 뭐가 돼 있어?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소울이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굉장히 중요해. 음,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 이 좋은 말이 아니야. 그치? 이거야. Bought, sold, and bartered away. 그치? 오케이?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팔 수가 있거나 또는 barter away, 뭔가 exchange할 수 소울이 있을 수가 있다란 말이라는 거지. 그치? 모든 사람 바로 뭐서 corruptible 하다란 말이 돼. 이게 즉 뭐냐면 굉장히 어떠한 그 아이디어가 뭐냐? 굉장히 시니컬한 뷰포인트다라고 보게 되면 돼. 이 어떤 도리안 그레이의 이제 시니시즘 요거 보여줄 수가 있다. 즉 소울이라는 어떤 그 abstract에 관한 시니시즘, 이제 우리가 보통 소울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 되게 어떤 그 pure entity잖아. 그치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뭐야? 일종의 어떤 굉장히 시니컬하고 굉장히 머티리얼리스틱한 뷰포인트다. 얼만큼 모럴리하게 어떤 커럽트가 된지 보여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걸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돼서 바로 어떤 그레이라는 캐릭터의 바로 모럴 디케일을 갖다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야. 완전 썩은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나름대로 어때? 일종의 이게 테러블 리얼리티다라는 식으로 어, 인정을 하잖아. 그치? 이것 자체가 뭐가 되겠어? 일종의 어떤 인터널 스트러블이지,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떠한 그 쾌락 생활에 젖어서 그치 완전히 어떤 그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뭐가 돼서 나름대로 후회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하지만 뭐가 되니 개과천선을 못한 거지, 그치? 오케이. 사회탈 뭐 이런 거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게 되면 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도리안 그레이라는 어떤 캐릭터 도리안의 가장 어떤 큰 두 가지 어떤 캐릭터라이제이션을 갖다가 바로 데몬스트레이트 해줄 수가 있게 되는 두 코트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요거를 가지고 왔다.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지, 그치?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로드 해니 워튼.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애들이 나한테 왜 나쁜 사람만 좋아하냐고 그러는데 이게 헨리 워튼이라는 진짜 문학적으로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이 왜냐면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이분이 안 계셨더라면 이 소설의 어떤 플롯 자체가 나가질 않아. 이 플롯가 다 드라이빙을 하게 된 드라이빙 포스야. 그래서 좋아해.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자, 뭐냐? 바로 히도니즘의 캐탈리스트야. 즉 일종이었던 devil itself라고 보게 되면데, 즉 moral decay의 일종이었던 뭐가 돼서 어떤 그 이제 엠블렘이다라고 보게 되면 되는 거지, 그치? 어, 이분이 이제 도리안의 멘토야. 뭘 가르쳐 주니? 일상 어른의 즐거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나쁜 형이지, 그치? 보통 니네들 우리 때는 이제 그런 거 막 나쁜 것들이라고 하지 뭐 술, 담배 뭐 이런 나쁜 것들 있잖아. 하면 안 되는 것들. 그치? 뭐 학생 때 그런 거 하면 진짜 안 되잖아.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거를 누구한테 배워? 이제 동네 형들한테 많이 배워. 그런 형이야. 나쁜 거 가르쳐 주는 동네 이제 짜장면 배달하는 건달 형. 그치? 아, 그건 아니다. 돈이 많으니까, 로드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동네에 이제 돈 많은 망나니 형, 그치? 아버지가 이제 뭐 복덕방 하시고 이런 거, 건물 좀 가지고 계시고, 이런 어떤 동네의 망나니 형이다. 오케이? 멘토였고, 그래서 이 어떤 그 이순진한, 그치? 예쁘고 잘생기고 순진한 도리언에게 모아서 이제 히드니스틱 월비를 보여준다. 근데 이거 보면 좀 알 거야. 그치? 니네들이 조금 커서 무슨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이런 스타일의 팀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그치? 일종의 다 성장적인 소설이 되는 건데 특히 무슨 뭐가 되는 거니? 특히 우리나라 어떤 조폭 영화 같은 게 굉장히 많아. 그치? 그냥 이제 할 일 없이 고등학생들, 그치?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다니지만 자기의 어떤 뭐가 돼서 골을 못 찾아서 이런 건데, 되게 친절하게, 되게 멋있는 조폭 형이 와가지고 어때 얘 키워주고 그치 나중에 배신 때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이게 전부 다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플롯 라인을 갖다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다라고 보게 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 즉 이제 이 어떤 그 헨리 워튼의 그래서 이 사람의 월드비는 뭐죠 이게 바로 월드비야 자기 어떤 신념이지, 그치? 오케이? 라이프 모토라고 보게 되면 돼. 그래서 living life to the fullest without regard for conventional morality.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 요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무슨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뭐가 돼서 막 나오는 그런 말들 있잖아. 그치? 좀 이제 감성 한 스푼, 두 스푼 더 사게 되면 굉장히 멋있는 말 포장될 수 있는, 그치? 하루하루를 살아라. 뭐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풀하게 사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나를 위해서 사느냐? 뭐 다 나를 위해서지. 그치? 그래서 거의 이제 뭐 도파민 중독에 되는 이제 그런 라이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 without이라고 나오지, 그치? 언제나 이제 뒤에 걸리는 말이 중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without regard for conventional morality. 그치? 인생 한번 사는 거 까짓 거 뭐 이런 거 뭐 하려고 이런 걸 해? 네 좋은 대로 살아. 인생 뭐 욜로인데 뭐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갖다 그냥 이렇게 하면 좀 재수가 없잖아. 나쁜 사람이잖아. 그치? 근데 말을 되게 잘해 또.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실제로 이것 때문에 뭐다? 바로 일종의 그레이가 홀딱 넘어가. 우리가 아포리즘을 얘기하는 건데 이 아포리즘이 무슨 말이냐면 약간 좀 격언 같은 얘기하는 그런 능력 있잖아요. 별거 아닌 말인데 굉장히 어때 프로파운드하게 한마디로 딱 짧게 끊어서 얘기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보면 야 진짜 막 뭔가 이제 그 언어 구사력이 되게 쩐다 뭐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와일드가 얘기하기를 일종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이제 자신을 갖다 굉장히 로드 헨리 워튼을 갖다 표현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리플렉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굉장히 리치하고 프로보커티브한 어떤 아포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하기 때문에 뭐서 순진한 우리 잘생긴 도리아는 딱 넘어가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나름대로 레프레젠트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코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코트가 나는 제일 마음에 들거든. 첫 번째 거 볼게. 딱 비슷한 내용이야. The only way to get rid of temptation is to yield to it. 요거는 니네 좀 들어본 말이 있을 거야. 그치? Resist it and your soul grows sick with the longing for the things it has forbidden to itself. 자, 이런 말 들어봤지?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다. 내가 온라인에서 뭐 살려고 그러는데, 그치? 이게 바로 그 말이야. 오케이? 다음에 아이패드를 사고 싶은 병에 걸렸어요. 막 이러잖아. 그치? 그거 어떻게 고쳐야 돼? 그거 고치려면 사야 돼. 그 말이야, 그 말. 딱.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굉장히 렐레번트해.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치? 그래서 일종의 어떤 내 템테이션,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유다는 거야. 거기에 그냥 뭐가 돼서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 그치? 아이패드 사고 싶어? 그 병이 걸렸어? 어.
사야 그 병 안 그러면 평생 못 고쳐져. 리지스트 하면 그럼 어때? 너의 소울 자체가 시크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어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인간의 어떤 본성을 갖다 굉장히 잘 파악을 해. 인사이프란 말이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이제 언제? 바로 이 노블에서 도리안과 컨버세이션 할 때 나름대로 툭 던져주는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특히 그, 워턴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떤 월드뷰라든가 또는 자기 어떤 신념이나 필로소피를 얘기할 때 애 앞에 앉혀놓고 이런 소리를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결국 뭐냐? 이 말을 함으로써 도리안한테 너 그렇게 잘생기고 젊고 이런데 뭐 그렇게 살아. 그렇지? 편하게 살아라. 얼마나 재밌는데.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그렇게 답답하게 사니. 그치? 인커리징을 하게 되는 거지. 그치? 자, 뭐냐? 바로 프로모션 오브 그치? 히도니즘이다. 쾌락주의에 관한 프로모션이 되는 거지, 그치요? 오케이? 즉 로드 헨리의 어떤 필로소피가 그냥 꽉 짜진 거라고 보게 되면 돼.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요게 바로 누구한테 바로 지금 도리안한테 한 말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도리안한테 가장 키 인플루언스가 되는 어떤 프레이즈로 보게 되면 돼. 지금 뭐가 되겠어? 노리안이 변하지만 않았으면 이 소설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이 사람이 일종의 일단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거고 그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그 뉴클리어스가 바로 이 어떠한 conversation이다라고 굉장히 significant conversation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프로모션 히도니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 그때 당시에 어떤 나름대로 격식에 있는 에헴에헴하는 그런 빅토리안 모럴티 완전 컨트라스트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때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랄티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가 결국 뭐다? 이때 빅토리안 모랄리티는 뭐가 되겠어? 일반적으로 보게 될 때 모랄리티나 또는 셀프 컨트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즉 소셜 놈의 나름대로 챌린지를 하게 되는 부분이다. 나름대로 보게 되면 소셜 크리틱을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한다. 자, 이제 두 번째. 이거 진짜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코트인데 이거 봐. To define is to limit. 뭔가를 갖다 내가 확실히 정하는 건 뭐가 되겠어? 리밋하는 거다. 즉, 네 자신을 갖다 리밀레스하게 놔두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치?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 그치? 만약에 이 말을 갖다가 어떤 artistic aspiration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한다면 더 이상 룰에 구애받지 마. 너의 어떤 생각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 이해되지, 그치? 너네 리서치 프로젝트 할 때 남들 다 한다는 뭐 유전자 이런 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거 다 한들 지나간 거 이거 해도 돼. 괜찮아. 그치? 메타버스 한물 갔잖아. 그 지금 그거 한번 봐보자. 어때? 이해돼? To define is to limit. 그치? 니네 하고 싶은 거 해.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고 거기서 뭔가 얻어 걸리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 컨텍스트에 따라 다른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겠어? 바로 역시 이제 nature beauty와 그다음에 아트에 관해서 얘기할 때, 즉 뭐냐면은 일종의 strict definition 자체는 뭐에서 constrictive하다. rules, conventions, traditions. 그치? 이런 건 결국 뭐다? 일종의 이블이다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컨스트럭티브한 거지, 그치? 오케이, 이건 아니야.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 사람의 어떤 필로소피, 바로 레밀레스니스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레밀리스가 뭐니? 그냥 뭐가 돼서 끝이 없다는 말이잖아. 바운드가 없는 거야, 그치? 왜 그냥 폭주하는 거야? 오케이. 자, 어떤 식으로 보게 되면 이거 자체가 뭐가 되니? 어떤 오픈 마인드니스의 인커리지먼트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오픈 마인드 toward 무엇이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 이거를 빼내.
그치? 이거를 빼는 거야. 즉 주어가 없는 말들 이거지, 그치? 오케이?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뭐가 돼서 히도니즘에 관한 아이디어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굉장히 뭐가 돼서 일종의 어떤 에스테티시즘, 즉 미학에 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에스테틱 무브먼트에 관한 어떤 인플루언스로도 볼 수가 있어. 또 다른 아이디어로 보게 되면. 몬트에 관한 인플루언스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니네들은 학생이잖아. 그치? 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작품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내가 말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할 거야. 근데 알아만 둬. 그걸 쓰지는 말고. 오케이. 알아만 두고 요 어떤 리밋은 요게 관한 거다. 그치? 아티스틱 익스프레션과 무브먼트에 관한 얘기. 더 이상 어떤 아트라는 개념 자체가 소셜 컨벤션이나 또는 모랄리티라든가 아니면 어떤 트레디셔널리즘을 갖다 굳이 뭐해서 서포트를 한다라거나 그런 거 하는 필요가 없다. 그냥 아름다움 하나만으로 좋게 된다는 굉장히 이제 숭고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되겠지, 그치? 하여튼 요렇다. 그래서 이 로드 와튼의 어떤 그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이제 보면 말 잘하잖아, 그치? 굉장히 이제 딱딱 끊어가지고 어떤 굉장히 이게 자체가 어떤 언어의 누안스라든가 또는 앰비규이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잘 드러나게 되는 어떤 그러한 말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불쌍한 바질 호워드라는 사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자, 아티스트야. 얘가 누구다? 바로 도리안의 포트레이트를 그린 사람이야. 모든 어떤 일의 근원이 되는 음, 어떤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걸 갖다가 뭐가 돼서 정말 저빵 터트려주는 인물이 바로 누구다? 바로 이제 와튼이다, 헨리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티스트가 있고 그리고 역시 이제 에스테틱스라 되게 하는 건데 되게 컨센셔스한 거지, 그치?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어때 이 사람이 실제로 여기서는 어때 어떤 모럴 컴퍼스 역할을 해. 누구랑 반대가 되는 거니? 바로 앞에 나오게 되는 일종의 어떤 로드 헨리와의 어떤 포일 캐릭터가 되는 거지. 컨트라스. 우리 문학 작품 얘기할 때 언제나 포일 캐릭터, antithesis, 어떤 컨트라스팅 아이디어, 패럴렐즘 이런 것들을 언제나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가장 많은 어떤 에세이 주제로 나오고 만약에 니네들한테 자유로운 에세이로 해서 레토리컬 아날리시스 시켰을 때 뭐해서 가장 점수가 잘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게 되면 돼. 찾기도 쉽고. 자, 그래서 일종의 일단 조리안의 어떤 포트레이트가 그리는 아티스트가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이 소설에서 그럼 도대체 이 바슬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일종의 어떤 그 아티스틱 아이디얼리즘을 갖다가 나름대로 레프레젠트를 하게 된다고 보게 되면 돼. 정말 순수하게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지, 그치? 그 다른 건 됐고, 다른 뭐 이런 쾌락이나 이런 건 되고, 정말 순수하게 아름다운 맛, 그치? 그래서 이제 도리안과의 어떤 관계는 조금 애매해. 그래서 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애매해. 굉장히 어떤 언더톤이 좀 애매하게 깔려져 있어. 그치? 남자인데 되게 obsessed해. 그치? 특히 뭐 도리안의 어떤 뷰티에 관해서, 아름다움에 관해서. 도리안을 갖다 얘가 뭐라고 불러? 자기의 뮤즈라고 불러. 그치? 이런 것들. 어, artistic 뮤즈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자체가 사실 보게 되는데, 힌트, deeper and acknowledged emotion을 얘기한다. 이게 어떤 이모션인지는 뭐 굳이 얘기를 안 할게. 어, 이제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이제 오픈 투 인터프리테이션이지만 하지만 이제 누가 봐도 여기서 어때 일종의 어떤 그러한 언더톤이 쫙 깔려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지, 그치? 로덴니의 포일이라는 건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바슬이 도리안한테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도리안을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서 볼 수가 있을 거야. 봐봐. Your beauty, your genius, and wonder of your art are all mirrored in my canvas, but the real Dorian is what I have to show the world. 이렇게 나오지. 즉 도리안은 어떤 그림을 갖다 컴플릿을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어때? 자기 어떤 포트레이트를 갖다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그린 어떤 그 벌리프를 갖다가 얘기하는 부분이야. 즉 자기의 어떤 아티스틱 앰비션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도리안은 캐릭터. 그치? 네가 얼마나 예쁜지 뭐 그걸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컨텍스트가 되는 것이고, 즉 이 부분 자체가 바로 도리안이라는 어떤 그 이제 캐릭터가 아름다움으로써 어떤 완벽하기 때문에, 그치?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게 되는 어떤 아티스트,
아이디얼리즘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어떤 게 있니? 모든 게 내 캔버스에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나는 지금 리얼 도리안을 갖다가 나는 뭐해서 보여줘야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그 뭐가 돼서 깊은 커넥션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일종의 이모셔널 커넥션 없이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이런 어떤 그 이제 아이디어에서 어떤 특정한 그 이제 어떤 관계적인 어떤 언더톤이 깔려져 있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리안에 관해서 지적하는 걸 봐봐.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뭐가 되니? 바로 너의 뷰티, 너의 genius, 그다음에 the wonder of your art, 그치? 이런 것들, 즉 굉장히 인텔렉츄얼하고 아티스틱한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 즉 로드 헨리로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지, 그치? 즉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즉 앞에서 얘기한 그치 앞에서 얘기한 어떤 그 이제 모럴 컴퍼스로서 아니면 일종의 어떤 그 이제 어 이 바실의 어떤 그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이 거의 대부분 다 캡처가 되는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건 도리한테 한 말이고, 도리한테 한 말이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해서 로드 헨리한테 뭐라 그랬냐? 그러지 말라고 하겠지, 그치? 이 그냥 그대로 Don't spoil him, don't try to influence him, your influence would be bad. 굉장히 심플한 말이야. 근데 바로 딱 이 부분에서 뭐가 나온다? 바로 이제 바슬의 뭐가 되겠니? 일종의 어떤 도리에 관한 protectiveness, 그치? 역시 일종의 어떤 그 이모셔널 커넥션이 나와. 스포일하지 말아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뭔가 뭐해서 보호하고 싶잖아, 그치? 일종의 protective nature.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자기가 굉장히 뮤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친구가 어떤 모럴 커럽션에 빠지게 되는 걸 못 보겠다, 그치? 이제 모럴 컨선 또는 일종의 이것 자체가 어떤 모럴 컴퍼스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이 나오게 되는 어떤 코트 자체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코트야. 오케이? 단순한 코트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아직 뭐가 되어서 이 로드 헨리가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 도리안한테 뭔가 영향을 끼치기 바로 직전이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이미 바스는 알고 있다. 그치? 이제 포셔도잉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치? 들어갈 수가 있다. 즉 일종의 도리안의 어떤 모럴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도리안 자체가 바로 뭐가 돼서 로드 헨리의 어떤 인플루언스에 의해서 완전히 변하게 될 거다라는 걸 갖다 나름대로 직감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게 됩니다. 언제나 걱정은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마이너 캐릭터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들은 좀 알아야 되죠. 시빌 베인이라는 사람이 나와. 베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 영국의 어떤 리터처에서 내가 굉장히 이제 기억하는 어떤 리터처는 그 블랙시라는 어떤 그 이제 책이 있어. 근데 그거는 뭐 클래식은 아니고 일종의 해적 소설이거든. 거기에 나오거든 캡틴 베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강한 어떤 사람으로 나오고 또는 베인에서 BANE도 나오고. 오케이. 시빌 베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굉장히 예쁜 탤런티드 액트리스야. 탤런티드 액트리스고 그 다음에 어때? 일종의 어떤 그 이제 도리안하고 사랑에 빠져. 오케이? 음. 그렇기 때문에 도리안이 처음에 순수하게 좋아하는 여자야. 오케이? 그런데 도리안이 차. 도리안이 얘를 리젝트를 해. 그래서 시버 벤이라는 여자가 거기 상심을 못 이겨서 뭐가 되겠다? 자살을 하게 돼.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굉장히 큰 컨플릭트가 되는 거. 이거 자체가 결국은 어때? 일종의 어떤 도리안의 뭐가 되니 어떤 디마이즈를 이루게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시빌 베인이라는 어떤 도리안과의 어떤 관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일종의 이노센스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그 이제 문학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이노센트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라 하는 어떤 언신리라고 얘기하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노센트한 그런 어떤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트러지 컨스퀀스가 기다리고 있지 그치? 자 다음에 제임스 베인인데 누구냐? 세빌의 오빠야 브라더. 자기 동생이 도리안 때문에 죽었어 그치? 그래가지고 얘가 뭐 하겠니? 복수하려고
도리안 찾아다녀. 여기저기 막 찾아다녀. 오케이.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이제 도리안을 갖다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 일종의 어떤 그 retribution이라는 것도 리벤지에 관한 팀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결국 이제 그게 되지만 마지막에 이제 앨런 캠벨, 그다음에 레이디 빅토리아 워튼, 저 이제 그 뭔데 요게 일반적인 뭐가 되긴 일종의 어떤 그 빅토리안 소사이티의 일반적인 어떤 그 커스텀이라든가 또는 트레디셔널리즘 이런 거다 데픽트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부분이 나와. 그치? 그래서 이제 일종의 어떤 도리안에 의해서 어펙트를 받기도 하고, 그치? 그때 당시에 뭐가 되니 돈도 많고, 다음에 사회적인 생활도 즐기는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내면에서는 뭐죠? 도리안과 똑같이 뭔가 어떤 그 사치라든가 향락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즐기려고 하는 그런 건 디자이가 있고 그거에 도리안이 이제 불을 지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 그래서 이때 당시 어떤 그 이제 소셜 커럽션이라든가 음, 빅토리안 에라의 어떤 소셜 커럽션 또는 거기에 나와 있는 빅토리안 소사이티의 일종 레프레젠테티브 데픽션을 보게 되는데 이런 걸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면 되겠지, 그치? 자, 캐릭터 인터랙션이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만 되는데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도리안과 로드 헨리. 이건 아까 얘기를 했잖아. 그치요? 오케이? 바로 로드 헨리가 도리안한테 뭐해서 굉장히 나쁜 인플루언스를 줘. 오케이? 나쁜 인플루언스를 주잖아. 자, 그런데 바로 이 인플루언스 자체가 결국 뭐가 되어서 일종의 어떤 그 플롯의 키 드라이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되고 얘네들의 인터랙션 자체가 뭐가 되니 바로 이제 뭘 얘기해? 그 어떤 알루어와 그다음에 일종의 히도니즘의 어떤 그 데인저 보여주는 거지. 그치? 단순히 위험하기만 한 거라면 그럼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아. 하는 건 되게 좋아 보이거든. 그 매력적인 것들, 되게 화려하고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 도리안과 바슬의 관계 같은 경우에 지금 뭐냐면 이제 사실 바슬은 도리안을 갖다 구하려고 하지, 그치? 얘는 세이브를 하려고 해. 오케이?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치? 그래서 일종의 도리안 같은 경우는 어떤 모럴 디케이를 얘기를 한다면, 어, 이 바스라는 캐릭터는 이런 모럴 디테일을 갖다 나름대로 지키려는 어떤 모럴 컴파스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바슬과 도리안의 어떤 그 이제 일종의 어떤 그 컨플릭트가 되는 거지. 나는 싫은데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바슬이 죽잖아. 그치? 이 바슬의 어떤 데스 자체가 사실은 이 소설에서 거의 어떤 피크가 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impact Dorian on others. 그래서 이제 도리안의 액션 또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누구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거냐? 일단 봐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게 누가 되겠어? 당연히 바로 시빌이겠지, 그치요? 좋았던 여자들, 그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굉장히 이게 가장 이제 메이저 캐릭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데스가 되는 거지만, 그리고 도리안이 그냥 그렇게 뭐가 돼서 시빌을 갖다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자기가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놀고 그렇게 쾌락적인 생활을 하고 하면서 자기가 건드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치? 그런 어떤 것들, 즉 이거 자체가 결국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어떤 그 이제 selfishness와 또는 immorality의 consequence들, 즉 도리안이 건드린 사람들은 전부 다 모아서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를 해, 그치? 자,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보게 되면 selfishness와 immorality 어떤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대충 이제 이야기는 뭐 알잖아. 그치? 알 텐데 생각해 봐봐. 뭐랑 비슷하니 지금 사회적인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 히도니즘. 그치? right? 쾌락. 뭐 이런 것들. 뭐니? 바로 마약이야. 마약이야. 그리고 여소설에서도 마약이 나와. 마약이 나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어떤 아평굴이라고 얘기하지.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문제들도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뭐가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소개된 소설들이 전부 다 뭐냐 굉장히 어떤 유니버설한 팀들을 가지고 있잖아. 지금 읽어도 렐레번트한 이유가 바로 뭐가 돼서 계속 반복이 돼. 배우지 못해. 학습이 안 돼. 그치?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다. 사회적인 문제를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꿰뚫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캐릭터 인스트럭션이 끝났고, 일단 우리 10분 정도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할 거는 바로 플롯과 키씬에 관한 아날리시스, 그치? 요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볼리즘 얘기, 이제 나머지 것들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가 여기서 이번에는 다른 거랑 다르게 좀 포커스를 두고 싶은 게 뭐냐면, 일종의 컴패리티브 아날리시스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할게. 오케이? 우리 10분 테이크 브레이크를 하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The Picture of Dorian Gray라는 소설의 이제 플롯과 그다음에 키씬 아날리시스는 사실은 이제 키씬들하고 플롯하고 그냥 그대로 연결돼 있어. 그걸 보게 되면 내가 플롯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게 되는 어떤 키씬들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 다른 건 몰라도 요 씬들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소설의 내용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 너네들이 만약에 요거를 가지고서 뭔가 어떤 아날리시스라든가 여기에 대한 스터디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야. 자, 플롯 오버뷰 먼저 보도록 할게. 비기닝이지, 그치? 오케이, 첫 번째, 비기닝. 자, 도리안 그레이라는 어떤 캐릭터가 인트로덕션이 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이제 첫 번째로 뭔가 셋업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셋업 할 때 일단은 도리안 그레이와 그다음에 이제 아티스트인 바즈 홀워드의 관계가 먼저 에스타블시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로드 헨리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얘기가 된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비기닝 파트 같은 경우는 뭐다? 단순한 어떤 셋업 파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셋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뭐니? 시대 상황이라든가 또는 뭐 그때 당시에 뭐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달라. 근데 이게 뭐냐면 오스카 와일드의 어떤 백그라운드 있다고 보게 되면 돼. 음, 원래 뭐 하던 사람이야. 원래 시를 쓰고 다음에 일종의 어떤 플레이를 갖다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때 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니? 일종의 어떤 그 캐릭터와 캐릭터의 인터랙션이 제일 중요하지, 그치? 시대가 어떤 데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어떤 셋업이나 어떤 익스포지션 자체가 다른 소설들은 완전히 다르게 어떤 그 인바이러먼트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어떤 상황들을 갖다 보다 바로 어떤 캐릭터, 릴레이션십 여기에 관한 어떤 에스타블리시먼트가 들어간다. 이건 좀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디어 이제 포트렛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바스라는 어떤 그 아티스트가 도리안이 뮤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리안 그 포트렛을 그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듯이 즉 도리안의 어떤 유스와 그다음에 뷰티와 이런 것들 모든 걸 캡처한 굉장히 이제 멋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요 앞에서 일종의 어떤 세 명 사이에 어떤 프렌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이때 당시에 이미 도리안이 뭐가 되겠어? 어떤 그 이제 로드 헨리로부터 약간 영향을 받은 상태야. 이제 그걸 보고 인플루언스 바이 로드 헨리, 그치? 아 진짜 자기 그림에 대해서 막 그거 하는 거잖아. 이제 막 질투를 하는 거지, 그치? 왜 저 그림은 계속 있을 때 나는 늙어 하는구나, 그치? 보면 이제 이거를 좀 보면 뭐 이제 좀 몰라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되겠지만 실제로 좀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 그 읽을 때 좀 오글거리는 대사들이 좀 되게 많아.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영화로 나왔어. 1945년에 The Picture of Dorian Gray라는 영화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그럼 로튼 토마토에서 난 이제 뭐 9점 받고 막 이랬거든. 근데 이거도 보면 되게 오글거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뭐 이때 당시 감성이 맞았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래. 그래서 자기 그림 보고 막 질투를 하고 막 되게 막 디스페어에 막 분노에 막 억울함에 막 이런 게 있어. 지 그림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포트리 크리에이션과 그다음에 포트리 레벨레이션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어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컨플릭트에 관한 어떤 인트로덕션을 보게 되면 돼. 즉 그 이제 중요한 어떠한 뭐라 그래야 될까? 일종의 오리진이지, 그치? 컨플릭트의 오리진이 되는 거지, 그치? The origin of the conflict가 되는 거지. 즉 일종의 드라마야, 그치?
그래서 이러한 드라마를 갖다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포트레이트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포트레이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굉장히 어떤 그 이제 위시를 한다. 근데 요 위시가 그랜트가 돼버리지, 그치? 이제 여기서부터 고틱 엘리먼트가 들어가게 돼. 자, 그래서 이제 도리안이 그 위시가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뭐 자기의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이가 먹었는데도 근데 계속 그 젊을 때 유지 그 탱탱한 피부, 그렇지? 아름다운 어떤 아름다운 어떤 몸매 뭐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요렇게 됐었다라고 하게 되면 미스터리스 그란트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돼서 두려울 게 없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잘생기고 했으니까 여러 어떤 사회에서 당연히 초대를 받고 거의 이제 그 어떤 그 슈퍼스타로 또 오르겠지, 그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드 헨리에 관한 인플루언스가 굉장히 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그러한 자기 어떤 슈퍼피시얼리티 또는 머티리얼리즘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마치 마약 같은 거지. 즉 자기의 아름다움이라는 마약에 취해서 지저스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아름다움이란 마약에 취해서 그래서 어때? 바로 어떤 life of hedonism and moral corruption 즉 이 부분에서 뭐가 되겠어? 바로 어떤 시비를 만나고 시비를 차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오케이? 자, 반면에 이제 여기서 키가 뭐냐? 그런 어떤 생활을 하는 반면에 자기 어떤 그 위시가 그란트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포트레이트는 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히디어스해지고 다음에 막 늙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트레이트 어글리하게 변해. 즉 이 포트레이트 자체가 바로 도리안의 실제 어떤 트루 뭐에서 리플렉션이다라고 보게 되면 되겠지, 그치? 자, 시빌벤이라는 캐릭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얘기했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 도리안이 뭔가 변화가 보여. 이게 일종의 도리안의 가장 중요한 트랜스포메이션 파트가 되는 부분이거든. 처음에 어떤 그 시빌 베인이라는 액트리스와 사랑에 빠져. 그치? 여기까지만 봐볼게. 여기까지. 그치? 이 부분이 뭘 얘기하는 거니? 바로 도리안의 어떤 이니셜 캐파시티야. 그치요? 사랑이라는 감정 또는 다른 사람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감정의 어떤 캐파시티가 있었어. 오케이? right?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but later cruelly rejects 이렇게 나오지.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 이제 여기서 즉 뭐니?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근데 어때? 너보다 나는 내가 더 좋아.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그런 식으로 차버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뭐해서 일종의 도리안의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오게 된다. 음. 그리고 이것 자체가 뭐돼서 일종의 도리안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일종의 어떤 가장 어떤 트래직으로 끝나게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뭐 되겠니? 원래 어떤 사람을 갖다 좋아하고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순수한 청년이었는데 그런 청년이었지만 나이가 들고 어떤 히도니스트 라이프스타일에 빠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뭐가 돼서 자기 자신의 모럴 캐파시티라든가 또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슈퍼피시하고 크롤하게 변해. 이렇게 변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요게 일종의 어떤 이걸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바로 도리안의 뭐냐, moral corruption 또는 moral descent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바로 beginning.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 디센트다. 그래서 요 부분 자체가 실제로 시빌 베인이 나오고 시빌 베인이 어때 자살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 거기에 관한 어떤 장면 자체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때 도리안의 어떤 캐릭터가 슬슬 변하게 되는 첫 번째 이니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 비기닝이라고 했지, 그치? 자, 그럼 뭐에 대해서 이런 어떤 컨플릭트가 점점 더 인텐시파이 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인텐시피케이션 파트야. 오케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치? 그러면서 어떤 포트레이션 점점 더 뭐가 돼서 그로테스크해지고 어글리해지고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길게 묘사가 돼 있어.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디스크립티브에 묘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바로 도리안의 뭐가 되겠다?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거의 컴플릿이 되는 거지, 그치요? 오케이? 즉, 이 포트레이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야? 바로 일종의 도리안의 어떤 true self를 갖다 미러를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도리안의 어떤 moral corruption 또는 일종의 어떤 그 이제 어, 그 도리안 소울의 어떤 디스트럭션을 나타낸다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컨트라스트가 돼? 하지만 스틸 도리안은 정말 정말 잘생겼다. 그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될 바로 뭐가 되겠어? 와일드의 일종의 아이러니의 어떤 사용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치? 겉과 속이 다른 거지. 자,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가 뭐가 있어? 이제 끝까지 가다가 거의 클라이맥스가 오겠지. 이제 이 도리안의 클라이맥스는 뭐가 돼서 자기의 친구인, 그치? 바로 바스를 갖다가 죽여. 그림 가지고 티격태격하다가 죽여. 그치요? 오케이? 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뭐냐? 일종의 도리안의 어떤 모럴 디클라인의 거의 끝까지 간 걸 보여주게 되는 거지. 즉 뭐냐? 바로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야.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강을 건넌 거지. 그치?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다. 오케이? 어, 어떤 부분에 바로 도리안의 moral decline에 Dorian's moral 즉 이 도리안한테 모랄리티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뭐지 그냥 바닥을 친 거지. 지금 지하까지 쑥 내려간 거야. 오케이. 자, 이러한 어떤 클라이맥스가 일어나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일종의 어떤 뭐가 되니 어떤 길트와 어떤 fear of exposure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친구를 죽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해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되겠지. 이 레졸루션이 없었더라면 여기서 끝났었더라면 그럼 이 소설이 진짜 비난받아 마땅한데 여기 있어서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치 니네들의 생각은 어떤지 음,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면 유튜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지 하여튼 그래 이 레졸루션 자체 사람들이 이걸 안 봤나 봐 그때 당시에서는 자 어떻게 컨클루드 하냐 도리안이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찢어버리려고 해 결국에는 왜냐면 그 그림 자체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그치 그래서 자기 어떤 포트레이트를 다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어글리한 것을 자기가 안 볼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 오케이? 그런데 포트를 찢는 순간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치요? 오케이? 마지막에 도리는 시체를 보러 온 사람들은 보게 되면 어때? 아주 정말 잘생긴 어떤 제대로 된 프리스티난 포트레이트과 그다음에 어때? 완전히 어글리 이게 누구지라고 사람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굉장히 어글리한 도리의 시체만 남아 있었다. 뭐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건데 그 가지고 있는 목걸이로 사람들이 알아본다라고 얘기를 해. 즉 일종의 어떤 이런 부분들 자기의 어떠한 그 포트레이트가 다 찢어버리려는 즉 자기의 소울을 죽여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것처럼 결국 어때? 자기 스스로의 어떤 라이프를 끝내는 거 똑같아. 도리안도 역시 자살한 거고 똑같아. 오케이? 즉 뭐냐? 바로 일종의 이 부분에서 뭘 얘기하는 거니? 바로 inseparability야 또는 inescapability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기 자신의 어떤 conscience와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액션에 관한 음, 여기에 관한 어떤 그 이제 conscience 잠깐만 conscience and action 그치? 오케이? 음, consequences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of his actions 그치? 즉 자기한테 moral conscience와 자기 액션의 consequence 자체를 갖다 이렇게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일종의 또 다른 굉장히 큰 어떤 symbolic meaning이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이제 플롯 자체를 보게 되면 뭐 굉장히 막 복잡하게 꼬인다라거나 그리고 이제 플롯이 뭐 우리가 전에 했었던 것처럼 일종의 어떤 내러티브의 스트럭처 자체가 그치 어떤 원 다이멘션이 아니고 뭔가 좀 되게 복잡한 컴플렉스 다이얼로그로 연결된다라거나 아니면 일종의 뭐가 돼서 뭔가 어떤 플루이디티가 굉장히 막 섞인다 이런 게 없어. 굉장히 일단 그 글을 읽을 때 이 책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 그냥 순서대로 쭉 읽어 나가면 돼. 그렇지. 이렇게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또 뒤로 갔다 해가지고 다시 리캡을 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책 자체의 어떤 밸류를 얘기할 때는 어떤 그 이제 그 문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도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them이라든가 또는 각각의 어떤 그 이제 에스테틱스 특히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는 어떤 플롯 자체를 갖다 이끌어내는 그런 에스테틱스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평가가 주어지기도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종의 어떤 아주 간단한 어떤 그 플롯인데, 요 이제 5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는 어떤 리트리 테크닉들 딱 2가지만 알아보도록 할게. 사실 3가지가 있어. 아이러니와 그다음에 폴쉐도잉과 심볼리즘이 심볼리즘 우리가 따로 할 거잖아요. 심볼리즘 빼놓고 그거 빼고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아이러니, 포트레이시지, 그치? 왜? 왜? 그치? 자, 포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어때? 바로 도리안의 뷰티를 갖다 프리저브를 하고 있어, 그치요? 오케이? 원래 그러려고 만들어 준 거야. 인텐션은 이걸 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뭐가 되어서 일종의 그 인텐션과 반대로 뭐가 되니? 그 도리안 어떤 inner sins 또는 inner ugliness의 일종의 어떤 그 이제 레코드가 되는 거지, 그치? 이 부분 자체가 실제로 어때 완전히 어떤 컨트라스트를 이루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지, 그치? 자, 도리안의 wish 봐봐. 도리안의 wish도 역시 그래. 그치? 이것도 뭐죠? 어떤 이터널 유스를 꿈꿔. 자기는 어떠한 음, 결코 늙지 않고 자기 어떤 유스와 또는 뷰티 이거를 연결시키는 이거를 자기는 뭐해서 위시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위시가 그란트한 건 뭐가 돼서 결국에는 뭐가 돼서 그의 어떠한 어 죽음으로 이끌게 되겠지, 그치? 이런 것들. 즉, 나는 평생 살고 싶지만 바로 그런 위시를 이뤘기 때문에 뭐가 되니? 죽음에 이르게 된 거야. untimely death가 되는 굳이 죽어 안 죽어도 될 시간에 죽어버리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foreshadowing 파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foreshadowing 파트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다이얼로그 파트에서는 도리안과 바슬의 일종의 뷰티와 모랄리티 여기 가는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 굉장히 많이 나와. 그치? 그런데 이런 어떤 아이디어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이게 가끔씩 이제 힌트가 돼. 힌트가 돼. 그치? 그래서 일종의 어떤 이 부분에서 바로 힌팅, 뭐가 되냐? 바로 도리안의 어떤 미래에 있게 될 어떤 초이스에 관한 이런 아이디어들.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포트레이트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약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이제 힌트가 된다. 이걸 또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폴시드이 굉장히 강한 어떤 소설이다라고 보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시빌 벤의 어떤 theatrical 롤 같은 경우에 이 시빌 벤의 어떤 롤 자체가 별로 어떤 트래지컬한 롤을 굉장히 많이 맡게 되는 이제 여배우니까. 근데 이제 요 부분 자체가 뭐가 되겠어? 일종의 어떤 그 이제 그녀의 음, 페이스를 갖다가 음, 나름대로 어때? 일종의 포르쉐도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즉, 이 어떤 여자가 맡은 역할들, 것들이 사랑 때문에 죽게 되고 뭐 이런 트래지컬한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바로 이제 베인이라는 어떤 캐릭터의 결국 얼티밋 데스, 그치? 그리고 특히 사랑에 관한 어떤 실망이라든가 또는 데스퍼레이션에 관한 그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아이러니와 폴쉐도잉 관한 얘기 좀 보게 되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themes는 뭐가 되겠느냐? 일단 이제 굉장히 테마티컬리하게 리치한 소설이잖아, 그치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바로 아스테티시즘과 그다음에 필로소피 오브 아트야. 뭐 요거는 실제로 이제 뭔가 좀 뭐가 되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빅토리안 에라에 있어서의 일종의 어떤 미학적인 접근 방식의 어떤 변화, 어떤 새로운 무브먼트에 관한 얘기다라고 보게 되면 되는 거지, 그치? 아까 얘기했지 바로 art for art's sake야. 이게 일종의 독트린이었고 사실은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실제로도 뭐가 돼서 이 어떤 그 이제 독트린 이런 어떤 에스테티컬 무브먼트에 굉장히 어떤 그 이제 아주 열렬한 지지자였어. 오케이? 즉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그냥 단순한 뷰티 자체의 밸류지, 그치? 오케이? 또는 미학 자체의 밸류야. 오케이? 음. 여기에다가 모럴이나 또는 소셜 팀스를 넣지 말아라라는 부분이 되는 거지. 순수하게 바라보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어때? 일종의 프로페니티라던가 아니면 뭔가 어떤 이상한 아이들을 넣지 말아라라는 부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설령 이것 자체가 뭔가 다른 어떤 누안스라든 이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우면 된 거다. 어떤 작품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이제 소설이라든가 그치 어떤 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는 그림이나 이런 걸 갖다가 어때? 일종의 어떤 요런 렌즈를 끼고 보지 마라라는 게 바로 일종의 에스테티시즘이야. 즉 요런 것들 자체가 뭐가 되겠어? 일종의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빅토리안 컨벤션스 그치? 요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챌린지가 되었겠지. 그치? 요 정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사회적으로는 뭐냐면 아트 무브먼트한 축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다라고 보게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어떤 아트라는 것은 더 이상 모럴 메시지를 갖다가 더 이상 컨베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결국은 뭐가 돼서 여기 어떤 핵심 내용이야. 오케이? 음. 거지, 그치요. 그래서 우리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때 빅토리안 시대 잠깐만 어디 갔나? 음, 히스토리, 히스토리. 음. 그래서 빅토리안 시대를 보게 되면 이때 뭐가 돼서 바로 일종의 어떤 그 특히 리터처 같은 경우에 뭐야 바로 모럴 에듀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툴이었어 리터처가 그치 the most important 툴이야 이거였거든. 그치.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컨벤션에 바로 뭐가 되겠어? 지금 바로 반대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뭐다? 지금 이제 에스테티시즘이다라고 보게 되면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duality of human nature. 자, 이 어떤 너벨 자체가 뭐가 되면 어때? 일종의 outward appearance와 그다음에 inner reality. 그치? outward 보게 되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또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인데 봐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는 리얼리티잖아. 속으로 있는 건 abstract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오스카 와일드 같은 이 아이들을 다 완전히 모아서 뒤집어 버렸다. 알겠지? 즉 이러한 어떤 outward appearance 그치요? 어떤 fact based가 아니야. 이게 사실 이때 어떤 빅토리아 리터레처라든가 이 사람들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어 philosophical center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결국 뭐냐면 evidence based 어떤 실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어때? truth라는 개념이지, 그치? 만약에 너희들이 philosophy를 하게 되면 truth와 그다음에 reality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The Picture of Dorian Gray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떤 필로소피에 관한 어떤 디스커션 할 때도 굉장히 자주 쓰게 되는 그런 텍스트다라고 보게 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 outward appearance와 그다음에 inner reality와는 어떤 컨트라스트, 그치? 즉 요거 자체가 바로 뭐가 되어서 일종의 어떤 그 이제 도리안 그레이의 어떤 embodiment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요거를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니 일종의 어떤 그 히포크리스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게 어떤 모럴리스틱이나 어떤 셀프 라이처스로 들어가게 되면 히포크리스야, 그치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빅토리안 에라의 요런 것들. 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치 굉장히 뭐 애햄하고 뭐가 돼서 뭔가 예의를 지키고 되게 프로퍼니스 또는 에티켓 이게 굉장히 어때 중요한 사회였었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돼서 얘네들의 어떤 그 이제 비밀 파티라든 이런 거 보게 되면 뭐니 이제 decadent, hidden practices 이게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이제 막 이제 막 쾌락, 뭐 유흥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해. 이때 당시에 실제 어떤 그 특히 어떤 귀족 집안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이제 문서라든가 또는 코레스폰던스 편지 같은 거 보게 되면 요즘 이제 니네들 혹시 사회적인 문제 좀 이렇게 나름 따라가는 애들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앱샤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거의 금손이었는데 이 사람의 리스트가 이 사람이 감옥에서 이제 죽었어. 감옥에 죽었어. 무슨 스캔들 나가지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FBI가 나름대로 비밀로 잠궈뒀던 이 사람의 어떤 리스트나 문서들이 지금 이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사회에서 지금 장난 아니거든. 지금 되게 많이 떠. 한번 어, 이게 뭐냐면 이 사람도 굉장히 돈이 많고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그다음에 그때 뭐 이제 영국의 왕자 윌리엄 왕자인가 그 사람들과 다 연루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막 여자들 불러다가 어떤 섬에다 데려다 놓고 막 이상한 파티하고 막 이런 그러한 어떤 굉장히 큰 스캔들이었었거든. 그치?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자금 세탁하고 이걸로 이제 잡혔다가 그러다가 왜냐면 굉장히 큰 사람들이 걸려있어 이 사람 말 한마디 불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유명 인사들이 완전히 다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도 있고 그래. 어. 나락으로 가는 거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막 촉각이 곤두섰었는데 근데 감옥에서 자살했어. 목매고.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말이 많아. 자살을 시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컨스피러시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제 거기에 관한 어떤 다큐멘터리 나오고 책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 앱스타인이 그 FBI가 숨겨줬던 그런 비밀 어떤 문서들이 다 해금이 되면서 지금 뭔가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결국에 보게 되면 모든 사회가 비슷비슷하다 뭐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 그치? 뭔가 모랄리티에 관한 얘기, 그치? 모랄리티와 그다음에 때 히도니즘의 컨시퀀스에 관한 얘기. 이게 좋다가 아니라 이걸 갖다 프로모트를 한 게 아니잖아. 로드 헨리만 그렇게 되는 거고, 그치요? 오케이? 도리안 그레인이 그거 따라갔다가 망한 거잖아. 인생 그냥 망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종의 어떤 이런 어떤 교훈적인 얘기를 가지고 있는 좋은 책인데, 그치? 왜 그랬을까? 그래서 모랄리티와 그다음에 히도니즘의 컨시퀀스에 관한 그런 어떤 팀을 가지고 있다. 즉 뭐냐? 이 테일 자체는 이제 코셔너리 테일이야. 야,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어떤 느낌이냐면 1984하고 똑같아. 1984도 끝에는 뭐가 돼서 일종의 어떤 뭐니? 윈스턴 스미스라는 캐릭터가 그치? 빅 브라더 어떤 토탈리테리안 거버먼트의 파워에 완전히 이제 오버웰미 돼서 그냥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역시 코셔너리 테일이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될 수가 있으면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요거 같은 어떤 소셜 메시지라기보다도 사람들은 애티튜드라든가 좀 더 개인적인 어떤 퍼스널한 문제 그리고 퍼스널한 문제가 되면 그럼 뭐가 언제나 문제가 돼? 바로 모랄리티가 연결되잖아. 그럼 또 뭐가 연결해? 종교가 연결이 돼. 그럼 문제가 복잡해져. 그치? 자, 모랄리티, 종교 연결이면 또 뭐가 연결이? 우리 아이들이 연결이 돼. 우리 미래 세대들. 그치? 그러니까 일이 복잡해져. 그러니까 이제 아, 좀 잘 이제 건드리는 걸 좀 그런 거지. 그치? 하여튼 요러한 어떤 히도니스틱 라이프스타일과 그다음에 요런 것들 어떤 모럴 리스폰시빌리티의 어떤 렉 으로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지. 그치? 거기에 관한 어떤 그 코셔너리 테일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 음. 즉 어 사실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이 사람이 이제 감옥 갔는데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로 그것 때문에도 이제 증거를 이제 함께 목치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심했을 거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anyway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일종의 도리안의 어떤 그 플레저에 관한 pursuit 그치? 오케이 이런 것들 전체적인 소설의 어떤 기본적인 걸 보게 되면 간단하잖아. 그치? 도리안의 어떤 자기 익스트림 플레저 모든 어떤 상상 가능한 모든 어떤 쾌락과 플레저에 관한 어떤 그 폴스 자체가 결국은 어때? 바로 도리안의 디스트럭션이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실제 소설의 어떤 큰 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얘기하는 시사해주는 바는 바로 이런 것이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소셜 커멘터리로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인덜전스가 아니라 바로 더 코스트 오브 인덜전스지, 오케이? 그다음에 어때? 이제 어떤 소울, 로스 원 소울 이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즉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뭐가 돼서 바로 이터널 뷰티와 그다음에 youth 일종의 어떤 겉으로 이제 우리가 뭐에서 unattainable dream이잖아. 이것에 관한 어떠한 뭐에서 일종의 어떤 그 futility를 갖다 얘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요거 보면 요 단어 들은 적 있지? 어디에서 바로 그레이트 개츠비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단어야. unattainability, unattainable dream.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바로 개츠비의 뭐야? 일종의 어떤 데이지에 관한 사랑이었지, 그치? 얻을 수가 없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보기엔 조금 비슷하게 맥락이 겹쳐지는 게 있다라고 보게 되면 돼. 심볼리즘 봐볼게. 포트레이트. 그치? 포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뭐 요거 가지고 글을 쓰기는 많이 안 할 거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치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more mirror다. 도리안의 true nature와 그다음에 어때? 어,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인사이드를 다 보여주게 되는 그런 미러가 되는 거지. 그치? 결국 뭐냐면 일종의 컨시퀀스야. 이 포트레이트는. 그치? 어떤 사람 액션에 자기 어떤 컨시퀀스가 되는 거지, 그치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너 커럽션을 갖다가 마니페스트를 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트리스 체인지 자체가 뭐서 도리안의 뭐니 일종의 어떤 static physical appearance, 즉 permanence와 change, 일종의 어떤 포트리 자체가 내가 말했잖아. 아까
아이러니컬하다고 그치요. 포트릿 자체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건데 하지만 어떤 포트릿이 나름대로 레프레젠트를 하게 되는 어떤 뭐서 레퍼런스는 도리아는 뭐가 되겠어? 일종의 어떤 그 이제 펄머넌스를 가지고 있게 이 반대가 된 거지 그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포트릿이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컬러와 이미지에 관한 사용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컬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심볼릭 미닝을 가지고 있잖아. 그다음에 이제 내가 컬러 심볼리즘에 관한 게 뭐라고? 바로 스콧 F. 피츠제럴드의 The Great Gatsby였지, 그치? 뭐 옐로우 컬러라든가 또는 화이트 컬러라든가 이런 것들, 그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잖아. 여기서도 똑같이 쓰였어. 여기서도. 그치?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도렌의 월드나 이런 것들 굉장히 컬러풀하게 실제로 컬러 이미를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 특히 뭐가 되겠니? 일종의 어떤 액세스 오브 라이프스타일. 굉장히 화려한 컬러로 많이 사용되었지, 그치?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종의 어떤 그 포트렛의 디그레데이션, 그치? 포트렛의 디그레데이션 같은 게 포트렛이 흐려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굉장히 비비들리하게 어글리하게 됐었을 텐데, 그치? 이런 부분들도 뭐가 돼서 일종의 어떤 모럴 디케이를 갖다 나름대로 어떤 그 이제 디스크립션과 그다음에 컬러 심볼리즘으로 나타냈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굉장히 뭐죠 유니크한 어떤 부분이다. 즉 에스테틱스라는 어떤 아이디어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오스카 와일드가 깊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어떤 알루전이라든가 아이디어를 갖다 넣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mythological art. 그치? 여기서는 뭐가 되니? 바로 self obsession과 downfall 그거지. 나시시스지, 그치요? 오케이. 그래서 나르시시즘에 관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컴패리티브 애널리시스 한번 봐볼게. 일단 오스카 와일드의 다른 워크들, 그치? 이 사람, 이 와일드가 도대체 다른 어떤 걸 언제 썼느냐 이런 걸 갖다가 한번 보면서 보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시라든가 또는 플레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 이제 우리 어떤 그 The Picture of Dorian Gray에서의 어떤 대화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위티하잖아요,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wit과 epigram. 그래서 플레이랑 되게 비슷해. 굉장히 샤프하고 그다음에 어때? 일종의 어떤 에피그래매틱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포리즘 같은 거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 같은 굉장히 비슷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에스테티시즘. 사실은 이 에스테티시즘 자체가 바로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의 스타일을 갖다 결정하는 일종의 어떤 드라이빙 포스다. 디터미닝 팩터라고 보게 되면 돼. 오케이. 즉 그냥 심플하게 emphasis on 뷰티가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요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이런 에스테티시즘 자체가 단순히 어떤 그 이제 소설뿐만 아니라 소설 한 권밖에 없지만 소설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쓴 어떤 에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프레페시에서 어떤 에스테티시즘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리고 또 이제 뭐 시라든가 그치? 또는 플레이스 굉장히 많이 나. 이거 일종의 리커링 팀이라고 보게 되면 돼. 리커링 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셜 크리틱 그치 실제로 얘가 어떤 런던의 하이 소사이티에서 굉장히 잠깐만 런던의 하이 소사이티에서 굉장히 많이 어떤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도 이제 이것 때문에 말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막 수능하고 그러면 별로 인기가 없잖아 이제 인텔렉츄얼이고 하니까 뭔가 이제 어떤 소셜 크리틱이라든가 뭐 굉장히 유니크한 뷰 포인트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위트 있는 어떤 언어라든가 또는 센타이어 휴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뭐 도리안 그레이뿐만 아니라 와일드 다른 것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떤 소셜 크리티즘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에 관한 얘기냐면 특히 일종의 어떤 히포크리스와 모럴리즘에 관한 음, 이런 부분에 관한 어떤 크리틱이 사실 이것도 어때 거의 모든 작품에서 같이 보일 수가 있는 어떤 그 시뮬러리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반면에 디퍼런스 같은 경우는 뭐여서 실제로 유일한 책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내러티브 스타일 자체가 다르겠지. 사실은 이제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 이 도리안 그레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봐봐 소설이 아니고 우리가 플레이라고 하게 되면 뭐가 이 플레이를 갖다가 드라이브를 해? 이거는 바로 다이얼로그 센츄릭이지, 그치? 캐릭터와 캐릭터의 대화로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잖아. 그런데 니네들이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좀 쉬웠던 게 뭐가 되겠어? 바로 어떠한 그 사실 보게 되면 굉장히 내러티브 드리븐이야.
그래서 이 어떠한 그 이제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는 거의 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거의 굉장히 다이alo그 센트릭이었었는데 요거 같은 게 뭔가 아이들의 전달 굉장히 내러티브 드리븐이었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특히 보게 되면 뭐 The Importance of Being Honest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지. 그래서 이 이제 오스카 와일드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플레이 중에 하나인데 이것과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이거는 뭐 플레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다이alo그 센트릭이었겠지만 이 어떤 그 The Picture of Dorian은 굉장히 내러티브 드리븐이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훨씬 더 굉장히 다크하지, 그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도 많이 죽고 바실도 죽고 그다음에 도리안도 죽고 시빌도 죽고 막 다 죽잖아.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실제로 어떤 다크 톤이기 때문에 바로 이 톤에서 그치? 굉장히 어떤 그 고틱 톤이 있다. 좀 새로운 어떠한 그 이제 오스카 와일드의 일종의 어떤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람의 플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라이트하고 어, 커미디 있게. 물론 일종의 오버 드라마타이즈가 되는 초반에서는 뭐지 이런 톤이 좀 잘 안 나타나. 하지만 이제 도리안의 뭐가 돼서 이제 모럴 커럽션과 같이 톤도 점점 더 무거워져. 점점 더 무거워져.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을 갖다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moral complexity지, 그치? 특히 일종의 어떤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도리안 그레이가 represent한 게 뭐야? 바로 moral decline이기도 하지만 뭐라 했어? 바로 moral ambiguity야, 그치? 오케이. 그다음에 사이콜로지컬 컴플렉시티까지. 음, 앰비규이티와 그다음에 이런 점이 훨씬 더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다.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셜 커멘터리가 훨씬 더 많았어. 오케이.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좀 인간에 관한 그런 얘기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워크스 한번 봐볼게. 첫 번째 바로 그레이트 개츠비, 그치? 오케이.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건 20세기지, 그치? 20세기 나온 것들이고 반면에 이제 이거는 1890년에 나오게 된 거니까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때 일종의 어떤 데카드 즉 개츠비의 어떤 파티라든가 그치. 다음에 보게 되면 개츠비랑 데이지는 사실은 데이지 그거잖아. 바람 피는 거잖아. 근데 데이지 남편도 따로 바람 피고 그치.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데카던스라든가 또는 개츠비가 어때? 데이지를 갖다 굉장히 어떤 숭배하는 그런 아이디얼리즘이라든가 그치. 또는 이제 월스와 뷰티 어떤 코르팅 인플루언스라든가 특히 보게 되면 데이지가 굉장히 예쁜 여자. 이제 어떤 골든 걸로 나오지. 그치.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떠한 그 세마틱한 어떤 이제 시뮬러리티를 찾을 수가 있다는 말 되는 즉 두 소설 다 그치 개츠비나 도리안 그레이나 뭐가 돼서 둘 다 트래직 피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해서 자기 자신의 일루전 때문에 디스트로이가 되는 거지 그치 일루전은 다르지만 이런 부분이 크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게 되면 되고 이제 반면에 이제 약간 다른 점 이게 좀 비슷한 점이고 약간 다른 점을 보게 되면 피츠제럴드 노블은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도 보고에 대해서 개츠비라는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소셜 크리틱이 조금 더 강했지, 그치? 오케이? 즉, 아메리칸 드림이라던가, 뭐 이런 로링 트웬티즈에 관한 어떤 이런 크리틱을 했다라면, 그치요? 어, 반면에 뭐해서 빅토리안 세팅에서 와일드 워크는 뭐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더 퍼스널하다. 와일드 워크스는 좀 더 이제 약간 더 deeper하고 more personal하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즉 미국이라는 도시 또는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의 어떤 슈퍼피셜리티라든가 어떤 머티리얼리즘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오스카 와일드 작품은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그걸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필로소피컬한 뎁스가 존재하는 거니까 약간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사이콜로지 들어가고 음, 어,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그 이제
똑같은 더블린 작가지, 그치? 그래서 이제 제임스 조이스의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이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1919년인가? 10년? 1920년? 아니 10년. 요때 나왔을 거야. 1910. Yeah, I guess. 1910년에 나왔을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부분인데 한 2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치? 사실은 뭐 두색인데 별로 안 돼.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가 바로 뭐가 돼서 바로 제임스 조이스가 이제 나름대로 연필을 잡고 펜을 잡고 글을 막 쓰기 시작할 때가 이제 빅토리안 에라에서 모더니즘으로 넘어오게 되는 각 순간이었고 그때 당시에 제임스 조이스가 뭐니 일종의 파이오니어였었지. 그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슷한 부분 보게 되면 어떤 자기 자신에 관한 이거는 이제 포트레 오브 영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 그치 여기서는 어때? 실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오스카 와일드 작품과 똑같이 한 사람의 어떤 내면을 깊게 탐구한 거지. 이제 exploration self란 면에서 굉장히 비슷하다. 그치? 둘 다 비슷해.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 어떤 아이덴티티 포메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오케이? 그런 부분이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임스 조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이제 more like 벌써 우리가 흔하게 얘는 커밍 오브 에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에이지의 삘이 좀 난다. 즉 커밍 오브 에이지가 뭐냐면 우리 전에 했었던 그 캐치 인 더 라이 이제 어린애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임스 조이스의 어떤 포트레이트 오브 아티스트는 상당히 길어. 아주 진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생이 돼서 아일랜드를 떠나기 한 20년 정도의 20년? 거의 이제 20년이지, 그치?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일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길게 그린 그런 작품인데 이거는 아니지. 순간을 갖다가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성인이 돼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소사이털 노무스에 관한 리벨리언. 사실 제임스 조이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어떤 아이디어, 즉 정치가 그지 이건 비슷해. 정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자기의 글이라든가 아니면 노래라든가 또는 포이트리라든가 여기에 이제 신혼이 너무 싫어서 어떤 아티스틱 프리덤을 찾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때? 더블린 아일랜드를 떠나고 프랑스로 가고 뭐 스위스로 가고 뭐 이렇게 돌아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어떤 소사이털 놈에 관한 리벨리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떠한 소사이털 놈이 되는지가 좀 다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요거 스타일리스틱한 면에서 이제 리얼리즘과 에스테티시즘이야. 조이스의 노벨은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이 제임스 조이스의 노벨을 갖다 이제 우리가 뭐로 스트림 오브 컨셔스라고 얘기를 해. 음. 즉 보게 되면 어때 이너 다이얼로그야.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반해서 도리안 그레이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갖다 좀 더 예쁘게 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굉장히 에스테틱한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 일종의 어떤 신화, 어떤 미스에 관한 어떤 인플로이먼트라든가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 즉 에스테티시즘은 사실은 뭐냐면 일종의 어떤 빅토리안 로맨티시즘과 연결된다고 보게 되면 돼. 이런 로맨티시즘 자체가 조금 더 과해지면 뭐가 되겠어?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처럼 거슬게 되는 거고. 그치? 이게 좀 더 말랑말랑해지면 뭐가 되겠니? 바로 이제 프라이드 앤 프리주디스는 아주 사랑스러운 러브 스토리가 되는 거고 이런 거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그치? 그다음에 이제 어 요거 보게 되면 어떤 그 퍼스널 디벨롭먼트와 그다음에 모럴 디케이에 관한 이것도 비슷비슷하고 어 요게 좀 다르지, 그치? 오케이? 1890년대와 1916년대인데 이게 별로 크게 어떤 차이점은 없지만 이거 같은 거는 이제 early 20th century의 어떤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어떤 political turmoil을 얘기했다라고 하게 되면 또는 이제 ideological이야. 오케이, 이걸 봤다라면 오, 화살표 잘못했다. 음, 요거를 받게 됐다라면 1890년대 좀 더 근본적인 그치? philosophical하고 또는 어떤 artistic한 어떤 그러한 이제 그걸 보여줬다라고 보게 되면 되는 거지, 그치? 모던 리터러시 인플루언스는 뭐 이거는 이제 둘 다 대단하지,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조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모더니스트 리터처 반면에 일종의 어떤 그래서 제임스 조이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떤 모더니스트 리터처야. 모더니스트 리터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임스 조이스는 스타일리스틱한 어떤 초이스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아요. 내용보다는 반면에 오스카 와일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서 스타일이라기보다도 이 사람의 위시라든가 오케이?
또는 어떤 theme이라든가, 음, 또는 에스테티시즘 같은 것들, 그치? 요런 부분이 훨씬 더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많이 얘기를 한다라고 보게 되면 약간 좀 다르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이 부분이 끝났고, 그래서 뭐 언제나 내가 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final thought인데 한번 쭉 읽어보면 될 텐데 결국 뭐냐면, 그치? 일종의 어떤 그 사람이 나를 외모 지상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이런 거 외모가 다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심플한 어떤 그거야, 그렇지? 뭔가 겉으로 좋아 보이는 걸 갖다 따라가다가는 망한다, 뭐 이런 말 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거 자체가 일종의 어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굉장히 칠링 어드바이스라고 생각을 해. 그치? 보통 칠링 어드바이스 하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된다는 말인데 어떤 개인적인 퍼스널 디마인드를 얘기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칠링 어드바이스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스카 와일드 웍 자체는 뭐가 되겠니? 바로 일종의 어떤 그 이제 우리 익스터널 뷰티에만 너무 하게 되면 안 된다. 물론 몸 건강해야 돼.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드디어 끝났지, 그치? 오케이? 드디어 끝났고 그동안 이제 다 참가를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지금 7권 정도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야. 그래서 이제 내 원래 개념은 니네들이 그냥 책을 읽지 않고도 요 책이 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읽을 만한 흥미가 생긴다라거나 아니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긴 책들도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도 끝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조금 내가 연장을 하려고 해.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요 책들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작가들, 그렇지? 7권은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지금 한 게 이제 브레이브 뉴 월드하고 그다음에 어토먼트, 그다음에 이제 와일드 살가소시라든가 또는 버지니아 우프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조지 엘리엇, 이엠 포스터, 에밀리 브론테, 그다음에 이제 드라큘라, 브람 스토커,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싶었거든. 오케이. 근데 뭐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 내가 일부러 끼워 넣었어. 그리고 아마 해밍웨이도 내가 되게 좋아하니까 하나 하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연결을 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테니까 이제 관심 있고 그러면은 이제 참가를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럼 그동안 수고했고, 그리고 우리 나중에 또 이제 볼 수가 있으면 또 보면 좋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즐거운 어떤 독서 생활을 가지도록. 오케이, 수고했어. 바이바이.